반갑습니다. 송주진입니다. 저는 오늘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원래 이제 경찰대학교 교수 출신이시고, 근데 이제 경찰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을 나오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좀 쌓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비례대표를 받아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하신 지 아마 3년 차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표창원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을 한다라고 나왔을 때 그분이 이제 그 어떤 시사적인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얘기하는 얘기들을 쭉 들어봤었을 때 특히 이제 일베 사건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과연 진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조금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지 않고 일베가 하는 얘기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슨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이름 자체도 무슨 일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유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것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저분이 과연 진보가 맞나? 그냥 패션 좌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패스트트랙 문제가 이렇게 쭉 불거지게 되면서 저분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유심하게 관찰해 보면은 야, 이 사람 패션 좌파가 맞다. 무슨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만 커요. 정치적인 쇼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막 버럭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자들 앞에 막 많이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무슨 뭐 이상민 의원이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포옹하면서 또 막 악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정말 쇼만 늘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표창원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나 이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 패스트트랙 자체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불법으로 이거를 막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지 속에서 어제 그 사사건건인가 뭐였죠? 사사건건인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에 이제 표창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한 3, 40분 정도 되는 걸 제가 쭉 보고 난 다음에 표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논지의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표창원 의원이 이제 사사건건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보수 너네들은 맨날 원리, 원칙, 법치 이런 것들을 중시했는데 원리, 원칙이나 법치를 중요시했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가지고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지를 제시를 합니다. 물론 겉으로만 들었을 때는 맞는 얘기죠. 그리고 표창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예시를 몇 가지를 쭉 드시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예시를 드십니다. 쌍용자동차 그 사건, 대우자동차 아니면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건, 그 다음에 철도민영화 반대 그때 이제 또 시위들 얘기하는 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그 백남기 씨 그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 그 사무실에 들어왔던 대학생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까지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다 워딩 그대로 지금 옮긴 겁니다. 몇 가지입니까? 이게 예시가 한 7가지 정도를 예시로 들면서 야, 너네들 이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원리 원칙에 따라 가지고 법치로 처리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너네들이 불법을 저지르냐 이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 의원님께서 좀 정확하게 이 얘기를 짚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안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아쉬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지금 표창원 의원이 예시로 들었던 7가지 사건과 지금 자유한국당의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만약에 표창원 의원의 논지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논지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일단 앞에 있었던 7가지 사건들 같은 경우는 표창원 의원이 예시로 들었던 전부 다 싸그리 다 불법이었죠. 어떤 불법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노동자 시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화염병을 던진다든지 폴리스 라인을 쳐놨는데 폴리스 라인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물대포를 쐈다든지 아니면은 경찰차를 부순다든지 아니면은 경찰 그 또 집회 이제 쓰는 그 버스 같은 것도 무슨 뭐 넘어뜨리고 막 부순다든지 이런 모든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던 것이죠. 즉 애당초 시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그거를 진압했던 것이 아니고 시위가 과격화가 되고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정해져 있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결과론 쪽만 따졌을 때 같은 경우는 마치 불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식으로 보입니까? 겉으로 봤었을 때는 여야 사당이 의견 합치를 해가지고 다수당을 만들었고 어떻게든 간에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한 것인데 그 합의를 한 것이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지금 점거함으로써 일부러 이거를 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불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게 맞지만 이거는 완벽하게 왜곡이죠. 왜 왜곡이냐라고 한다면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치가 맞습니다. 법치가 지켜져야 되는 것이 당연히 기본인 것인데 애당초 일단 여야 사당이 합당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자체도 국회법 48조 6항을 어기면서 임의적으로 오신환 의원이랑 권인혜 의원에 대해 가지고 사보임을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거 자체가 이미 불법인 것입니다. 그 불법을 자행해가지고, 만약에 오신환 의원이 그 당시 이제 반대 투표를 던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특위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패스트 트랙이. 그래서 오신환 의원에 대해가지고 사보임을 허락을 하면서까지, 불법인 것이죠. 48조 6항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불법을 저지르면서 여야 4당을 만들어낸 것이고,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일단 불법이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것이고, 타당한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인데 그 불법에다가 교묘하게 지금 뭐를 지금 씌우고 있는 겁니까? 프레임을 여야 지금 4당이 이거는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죠. 불법인데. 그게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지금 행위에 대해 가지고 이게 마치 불법적인 행위인 것처럼 보이는 것뿐인 것이지 애당초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지금 저 저항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4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따 대고 그거를 지금 백남기 씨 얘기랑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이나 철도 민용화나 쌍용자동차, 대우자동차, 현대중공업 이거랑 지금 어떻게 지금 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애당초 지금 자기들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어디다가 지금 법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낯짝이 두꺼워도 유분수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최근에 이제 여당이었던 게 이제 그 당시 그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그 테러 방지법, 그거를 이제 통과시켰을 때, 당시 이제 그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야당이 이제 그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걸 이제 다수당으로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당시에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테러 방지법이에요. 테러 방지법.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당이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테러 의심자라고 지목이 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통신 기록이나 아니면 금융 기록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위치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가 있다. 그게 이제 테러 방지법의 주 골자였던 것이고 야당이 당시에 그걸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만약에 표창원 의원이 당시 이제 그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켰을 때 야당 의원들이 한 뭐 며칠이었죠? 한 9일 정도 됐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필리버스터다라고 해가지고 무제한적인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그 가결시키는 것을 막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만약에 표창원 의원은 사사건건에 나와가지고 야 너네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다수당을 만들어가지고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의 의견을 몰아세우지 않았냐라고 하는 근거 자체가 부족한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수 자체가 일단 다수였기 때문에 다수당이 됐던 것이고 지금의 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는 데 만들었던 다수당의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을 통해 가지고 여야가 야발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수당을 만들어낸 겁니다. 억지로. 그래서 일단 테러방지법이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똑같이 다수당이라는 결과만 지금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의 새누리당은 합법적인 다수당이었던 것이고 지금의 패스트트랙의 다수당은 여야가 지금 야바이판을 만들어가지고 48조 6항을 어겨가지고 불법적으로 만든 다수당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필리버스터의 다수랑 지금 필리버스터 그 당시랑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비교 대상 자체가 지금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라는 것이고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자 했다라는 것은 테러방지법입니다.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대의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제도기 때문에 수십 명의 얘기들이 조금 다른 얘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한 명의 얘기가 조금 다른 얘기라고 할지라도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토론해야 되는 것이고 토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테러방지법의 내용이랑 지금 이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라는 거와 그 같은 동일선상에 둘 수가 있는 거예요?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반대했었을 때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죠. 국민들을 도감청의 빅브라더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얘기 했었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무작위적 도감청을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는 그 자체가 국가비상사태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만약에 이게 지금 이 다 거짓말인데 국민들을 도감청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무작위적인 도감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무작위적인 겁니까? 테러 의심이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가 있었을 때만 도감청을 한다라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도감청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무작위적인 도감청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정청래 의원은 테러에 지금 위협이 있는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테러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그걸 어떻게 일반적인 국민상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무작위적으로 우리가 테러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 절차와 법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마치 테러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감청을 한다라는 것을 빅브라더가 머지않았다, 무작위적인 어떤 도감청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도대체 지금 검찰과 경찰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소권을 마구잡이로 쓴다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예? 말이 안 되는 소린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표창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사사건건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토론하는 얘기를 봤었을 때 전제 자체가 끊임없이 뭐냐면 논지 자체가 끊임없이 뭐냐면은 보수들 같은 경우는 항상 원리와 원칙 그다음에 법치를 중요시했는데 너네들이 어떻게 나서가지고 지금 법치를 어길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고소고발 해봤자 어차피 다 기소도 안 될 것들인데 지금 완전히 그냥 언론 플레이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어떻게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해가지고 무슨 뭐 여야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몇 명을 지금 뭐 고소를 했다 고발을 했다 고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몇 명을 또 고발을 했다 지금은 뭐 98명을 막 고발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뭡니까? 야 이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고발됐네 이 사람들 명확하게 불법을 저지른 것이냐? 아니죠. 고발은 그냥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기소가 돼가지고 실제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행위 자체가 마치 지금 엄청난 법리를 어긴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뭔데? 지금 이 모든 논지들의 전개는 뭔데요? 우리가 지금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수당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지만 전혀 합법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국회법을 어기면서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을 시켜가지고 억지로 패스트트랙을 지금 통과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어떻게 지금 고발만 계속 남발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불법만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진보의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무슨 실제로는 테러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만 감청을 하겠다라는 것도 빅브라더가 도래했다라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떠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표창원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의원 그 대표들은 정말로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표창원 의원도 비례 하나 더 얻겠다고 지금 뭐 쇼를 하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스스로가 진보로서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정말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법을 어기면서 여야 사당을 야바이판으로서 합당을 시켜놓은 주제에 으뜨대고 지금 법치를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흥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꼬라지를 보면은. 상대방 의원도 사사건건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짚어줘야죠. 너네들이 지금 먼저 법치를 어겼다. 너네들이 먼저 오신환 의원에 대해 가지고 국회의장이 국회법의 48조 6항을 어기면서 정확하게 사범위 시켜가지고 당시에 오신환 의원이 반대투표를 던졌으면은 패스트트랙이 가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야바이판을 만들어 놓고는 무슨 놈의 지금 법치를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정말로. 표창원 의원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감청을 한다라고 난리법석을 떨으셨던 분들이 국민들을 지금 그 감청한다라는 것도 아니었고 테러 의심자에 대해 가지고 감청하는 것도 그 난리를 떨으셨던 분들이 빅브라더가 도래됐다 빅브라더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실제로는 난리를 떠셨던 분들이 어떻게 지금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